저는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목소리 좀 낮춰. 왜 낮춰야 해요? 20년 동안 수연이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은 항상 수연이만 생각했어. 나는 뭐야? 제 멋대로 행동하는 게 잘못이야. 그럼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시간도 포기하고 그게 엄마의 역할 아니야? 그럼 저는 엄마 이전에 이은주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만해요, 둘 다.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저는 집에 오는 게 무서워요. 이제 됐어? 아이까지 나가버렸잖아. 결국 다 제 탓이네. 그날 밤 52년을 살면서 가장 외로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주입니다. 52살 회계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텅 빈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엄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평소라면 수연이가 엄마 배고파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고요했거든요. 수연이가 대학교 기숙사로 떠난 지 일주일째였어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수연아, 일어나야지 하며 깨우고 수연아, 밥 먹어 하며 챙기던 일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엔 수연이 때문에 시계 보며 바쁘게 움직였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이지, 나는 엄마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수연이 방 정리를 하러 들어갔어요. 아직 정리하지 않은 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침대 정리를 하다가 베개 밑에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이 돌잔치 때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29살이었고 남편은 32살이었죠. 사진 속의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갓난아기 수연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진을 보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행복한 척하고 있었던 걸까? 신혼 때만 해도 남편과 저는 주말이면 손을 잡고 데이트도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서 사라진 걸까? 그런 시간들이 오후 6시가 되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였죠. 여보, 들어왔어. 응, 고생했어. 예전 같으면 이때쯤 수연이가 아빠 왔다 하며 달려나갔을 텐데 오늘은 저만 현관으로 나갔어요. 남편도 뭔가 어색한 듯 신발을 정리하더라고요. 수연이는 기숙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 어제 전화했는데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지낸다더라. 그래. 집이 조용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는 또 침묵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우리 대화의 90%가 수연이에 관한 얘기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수연이 빠진 대화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이렇게 없을 줄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3인용으로 차렸을 식탁을 2인용으로 차리는데 이상하게 식탁이 너무 넓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회사에서 김 과장이 승진됐대. 아, 그래. 잘 됐네. 우리보다 3년 늦게 입사했는데 벌써 부장이야. 대화가 또 끊어졌어요. 남편도 저도 뭔가 말을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만 있는 것 같았어요. 젓가락질하는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식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됐을까?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 설거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하면 돼.
예전엔 수연이가 아빠 나도 도와줄게 하며 끼어들어서 우리 셋이 함께 설거지하곤 했는데 오늘은 남편 혼자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TV 소리도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평소에는 수연이가 엄마 이거 봐도 돼요? 하며 채널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리모컨을 들고도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원래 뭘 좋아했었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 동아리 모임 있어서 늦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수연이는 자기 생활에 바쁘고 그게 당연한 거고 저도 그걸 바랐던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밤 10시가 되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침실에 혼자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수연이 방에 가서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내일도 화이팅 하며 안아주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이유도 없었죠. 옷장 정리를 하다가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결혼 전 제가 쓰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학교 때 디자인 수업 과제물들, 패션 잡지, 스크랩북, 그리고 디자인 학원 등록 안내서. 그때 나는 정말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안내서에는 29살에 제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수연이를 낳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그런 꿈들은 언제부턴가 잊혀져 버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인지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게 됐고 옷도 무난한 것들만 입게 됐어요. 엄마답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을 지워왔던 것 같아요. 나는 이현주는 어디로 갔을까?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20년간의 습관대로 일어났지만 깨울 사람도 없고 아침밥을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으로 때우고 회사에 갔어요. 지하철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독립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허전한데 이 허전함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후배가 말했어요. 과장님, 따님 대학교 가셨죠?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자유의 몸이라. 정말 그런 걸까요? 자유롭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거였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동료들도 모두 어딘가 허전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아이가 떠나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퇴근길에 수연이가 다니던 학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습관처럼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가 이제 여기 올 일이 없구나 싶어서 멈춰 섰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현관문을 열며 수연아, 엄마 왔어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할 뿐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또 어색한 저녁을 먹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둘이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드디어 제가 그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20년 동안 수연이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공백이 생기니까 어색하네. 그러게 말이야. 대화할 거리도 없고 솔직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죠. 우리가 이대로 늙어가는 건 아닐까?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수연이가 떠나면서 제게 남은 건 도대체 뭘까요? 엄마라는 역할을 빼고 나면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 이 허전한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수연이가 떠난 지 2주가 지났어요. 조금은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회사에서 말이에요. 월요일 오전 9시 회계팀 회의 시간이었어요. 부장님이 이번 달 업무 배정을 하는 자리였죠. 김 대리는 신규 프로젝트 회계 담당하고 박 대리는 예산 분석 맡아줘. 그리고 이 과장은 부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과장은 이제 애 키울 걱정 없으니까 야근이 많은 업무 해도 되겠네. 감사팀 지원 업무 추가로 배정할게.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료들도 뭔가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어요. 애 키울 걱정이 없다고? 그게 나를 더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인가?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옆자리 김 대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과장님, 좀 그렇네요. 애 독립했다고 일을 더 시키다니. 괜찮아. 일이야 원래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어요. 20년간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독립했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떠맡아야 한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점심시간에 후배들과 식당에 갔어요. 예전 같으면 수연이 걱정 때문에 급하게 밥을 먹고 전화를 확인하곤 했는데 오늘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언니, 저희 어제 새로 온 인턴이랑 회식했는데 완전 재미있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똑똑하더라. 컴퓨터도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젊은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젊은 애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을까? 그때 후배 하나가 말했어요. 아, 맞다. 과장님, 들으셨어요? 마케팅팀 최 대리 부장으로 승진됐대요. 정말? 최 대리가? 네, 저희보다 3년 늦게 들어왔는데 벌써 부장이에요. 신입사원 때부터 완전 적극적이었거든요. 최 대리. 제가 수연이 육아 휴직 다녀온 뒤에 들어온 후배였어요. 당시 30살이었으니까 지금 35살 정도일 거예요. 저보다 17살이나 어린데 이미 부장이 됐다고요. 나는 20년 넘게 일했는데 아직도 과장이고 저 친구는 5년 만에 부장이라니. 오후에 혼자 업무를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물론 수연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뒷받침하느라 바빴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는데 감사팀 지원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해야 했어요. 예전 같으면 수연이 저녁 때문에 서둘러 집에 갔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도 없었죠. 과장님, 먼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김 대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응, 고생했어. 과장님은 야근하세요? 응, 감사팀 자료 정리 좀 더 해야 해. 아, 그래도 이제 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편하시겠어요. 또 그 말이었어요. 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는. 편하다고? 정말 편할까?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일하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수연이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이유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야근을 거부할 명분도 없어진 거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이미 저녁을 혼자 먹고 TV를 보고 있었어요. 늦었네. 야근했어? 응, 업무가 좀 늘어서. 고생했어. 밥은?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 먹었어. 그래. 또 대화가 끊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수연이 숙제는 다 했을까? 내일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목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현주야, 나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그런데 주말에 시간 되니? 집에 한번 와봐. 네, 그럴게요. 그런데, 수연이는 대학 잘 다니고 있지? 네, 적응 잘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현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수연이도 컸으니까 둘째 생각은 안 해보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 수연이가 20살이나 됐는데 동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현주, 너도 아직 젊잖아. 52살이면 늦지 않았어. 52살이 젊다고? 둘째를? 어머님, 저희는 수연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에이, 뭔 소리야. 아이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지. 그리고 태준이도 외동이라서 항상 형제가 그리웠다고 했거든.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나이에 둘째라니. 정말 말이 안 돼.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한다는. 결국 저는 아이를 낳는 역할로만 보시는 건가요? 금요일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엄마한테서 전화 왔어? 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말씀하셨구나 싶었어요. 응, 왔어. 둘째 얘기하셨지? 응.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일리가 있다고? 정말? 여보, 나는 52살이야. 이 나이에 임신이 쉬운 줄 알아? 그렇긴 하지만 요즘엔 늦은 나이에도 많이 낳잖아. 그리고 수연이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드는데 둘째까지 키울 여력이 있을까?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나도 열심히 일하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결국 저만 힘든 건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부담을 제가 져야 하는 건데. 여보,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둘째를 원하는 거야? 엄마가 원하시는 거야? 20년 전에 수연이 키울 때는 나 혼자 다 했잖아. 밤마다 깨서 수유하고 아픈 거 돌보고. 당신은 회사의 핑계로 거의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때는 내가 바빴잖아. 지금은 안 바쁠 것 같아? 오히려 더 바쁠 텐데. 남편이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가족들 모두 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는 아이 키울 걱정 없으니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집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둘째를 낳으라고 하고, 저는 도대체 언제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토요일 시어머니 댁에 갔어요. 남편이 먼저 도착해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현주야, 와서 앉아. 네, 어머님. 어제 태준이랑 얘기했는데 둘째 갖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또 그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아이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특히 아들이 있으면 더 좋고. 아들이라고 하시네. 그리고 현주, 너도 직장 다니니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나이가 있어요. 고령 출산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에이, 요즘엔 50대에도 낳잖아. 괜찮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이도 동생 있으면 좋아할 거야. 얼마나 외로웠겠어, 혼자서. 수연이가 외로웠다고요? 저는 20년 동안 수연이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내가 부족한 엄마였다는 뜻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낳을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20년 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 기억하지.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나는 더 늙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남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일요일 아침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수연이가 떠난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압박이 시작되는군요. 회사에서는 더 많은 일을, 집에서는 둘째를.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올까? 그때 수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저는 대학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사랑해요.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수연이는 저보다 훨씬 성숙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둘째 아이 이야기가 나온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정말 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화요일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20년 전 옷장에서 발견했던 디자인 학원 안내서가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꿈꾸던 건 뭐였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뒤져봤어요. 구석진 상자 안에서 그 안내서를 찾아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인 대상 패션 디자인 기초과정, 6개월 커리큘럼. 29살에 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간절했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구나. 안내서 뒷페이지에 적힌 제 메모를 읽어봤어요. 수연이 조금 더 크면 꼭 다니자. 꿈을 포기하지 말자. 그런데 20년이 지나버렸네. 인터넷으로 그 학원이 아직 있는지 찾아봤어요. 다행히 아직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도 성인반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홈페이지를 구경하다가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사진들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나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수강료를 보니까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6개월이면 90만 원이고 우리 가게 상황에서 제가 취미로 쓰기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볼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이 나이에 무슨 디자인이야 라고 할까 봐서요. 수요일 아침 회사 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패션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으로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검색해 봤어요. 요즘엔 집에서도 배울 수 있는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디자인 관련 강의도 있고 월 4만 원 정도면 여러 강의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 정도라면 괜찮을까?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서 강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왕초보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기초부터 응용까지 패션 스케치 입문.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52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목요일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또 전화하셨어. 또 시어머니 이야기였어요. 둘째 얘기? 응.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받아보자고 하시네. 벌써 병원 얘기까지. 여보, 나는 아직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 손자를 더 보고 싶으신 거겠지. 그럼 당신 마음은 어떤데?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이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수연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아이가 하나뿐이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결국 아이를 부모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네.
여보, 아이는 우리 노후를 책임지라고 낳는 게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수연이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둘째까지 낳으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나도 더 열심히 일하고 당신도 직장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요. 결국 제가 더 힘들어지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둘째를 낳는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또 20년을 미뤄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7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금요일 결심했어요. 일단 온라인 강의부터 시작해 보기로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 해볼 생각이었어요.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신용카드로 월 구독료를 결제할 때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결제 완료 메시지가 뜰 때의 기분은 이상했어요. 뭔가 해냈다는 기분? 20년 만에 저를 위해 돈을 쓴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강의를 들어봤어요. 왕초보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1강 프로그램 소개. 강의를 듣는 내내 신기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강사 선생님이 단축키를 누르니까 화면에서 마법처럼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첫 강의는 30분 정도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왠지 뿌듯했어요. 토요일 아침 남편이 늦잠을 자는 동안 혼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강의를 들었어요. 2강은 실습이었는데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따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헤맸지만 어떻게든 성공했어요. 그리고 강사님을 따라 간단한 도형을 그려봤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을 뿐인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요. 내가 뭔가 만들고 있구나.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뭐해? 그냥 인터넷 좀 보고 있어. 거짓말을 했어요. 왜 숨겨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말하기가 어색했어요. 아침은 같이 먹자. 뭐 해드릴까? 간단히 토스트나 해먹어. 남편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 급하게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요일에는 시어머니 댁에 가야 했어요. 가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엄마가 또 둘째 이야기 하실 텐데. 알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드러나 보자. 듣기만 하라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현주야, 왔구나. 앉아. 네, 어머님. 그런데 현주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둘째 건 생각해봤니?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어머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아이는 낳을 수 있을 때 낳아야지. 하지만 제 나이도 있고, 나이는 핑계야. 요즘 50대에도 얼마나 많이 낳는데.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시더라고요. 봐봐,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52살에 낳은 사람도 있어. 인터넷까지 검색하셨구나. 그리고 현주, 너도 직장 다니니까 경제적으로 문제 없잖아. 애 하나 더 키우는 거 뭐가 어려워? 애 하나 더 키우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20년 동안 수연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님,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긴 뭘. 수연이도 잘 키웠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저도 나이가 들었고, 에이, 52살이 늙은 게 아니야. 아직 젊어.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현주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 시간이 뭐가 필요해?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아. 정말 답답해. 그리고 현주야,
너 요즘 뭐 하면서 지내니? 수연이 없으니까 할 일도 없을 텐데. 할 일이 없다고요?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는데. 직장 다녀요, 어머님. 직장이야 당연히 다니는 거고, 집에서는 뭐 해? 드라마나 보면서 빈둥빈둥하고 있니? 빈둥빈둥이라. 온라인 강의 듣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뭔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52살에 무슨 공부야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냥 집 정리하고 그래요. 집 정리는 금방 끝나잖아. 그러니까 둘째나 낳아서 보람 있게 살아. 보람 있게 살라고요? 아이를 낳는 것만이 여성에게 보람 있는 일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말씀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어떤 말씀이? 요즘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보인다는 것. 나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나는 할 일이 있어. 뭔데? 그때 말하고 싶었어요. 온라인 강의 듣고 있다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말을 안 해? 나중에 얘기할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이번엔 3강이었어요. 색상과 그라디언트 사용법.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일까? 아니면 그냥 도피처일까? 하지만 색깔을 바꿔가며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신났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재미를 잊고 살았을까?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새벽 1시였어요. 내일 회사 가야 하는데 늦게 잤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충만한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 작은 반항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둘째를 낳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걸 몰래 하고 있는. 하지만 이게 잘못된 일인가? 내가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어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몰래 듣고 있었는데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이제 간단한 로고도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히 말했다가 나이도 들어서 무슨 공부야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요. 목요일 점심시간, 오랜만에 절친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현주야,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카페로 와봐. 오랜만에 수다 떨자. 미영이는 작년에 카페를 차린 저의 20년 지기 친구예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였죠. 퇴근 후에 미영이 카페에 갔어요. 미영의 작은 카페라는 예쁜 간판이 달린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현주야, 정말 오랜만이야. 미영아, 카페 정말 예쁘게 꾸몄네. 고마워. 처음엔 걱정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와줘서 다행이야. 미영이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현주야, 수연이 대학 간 후로 어떻게 지내? 그냥 뭔가 허전해. 아, 나도 그랬어. 우리 민수 대학 갔을 때 정말 멘붕이었거든. 미영이의 아들 민수는 수연이보다 2살 많았어요. 그때 어떻게 극복했어? 처음엔 우울해서 매일 드라마만 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카페를 차린 거야. 남편은 뭐라고 안 했어? 처음엔 반대했지. 나이도 들어서 무슨 장사야. 실패하면 어쩔 거야 하면서. 역시 비슷한 얘기를 들었구나. 그럼 어떻게 설득했어? 설득? 그냥 했어. 내 적금 깨서 시작했거든. 남편한테 허락받고 살 나이는 지난 것 같아서 미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부러웠어요.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니. 현주야, 너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어? 예전에 디자인 쪽에 관심 많았잖아. 깜짝 놀랐어요.
미영이가 제 옛 꿈을 기억하고 있다니. 기억하네. 물론이지. 대학 때 항상 잡지 보면서 나중에 디자이너 될 거야라고 했잖아. 그때 얘기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사실 요즘 온라인으로 디자인 강의를 듣고 있어. 정말? 우와, 대단한데? 아직 기초적인 것만. 그것도 가족들 몰래. 왜 몰래 해? 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시어머니가 둘째 낳으라고 하시는 상황에서 괜히 한가하다고 할까봐. 미영이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현주야, 52살에 둘째를 낳으라고?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 요즘이 언제인데. 여자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 미영이의 말에 속이 시원했어요. 누군가 제 편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현주야, 나는 카페 차리고 나서 남편이 나를 더 존중하는 것 같아. 정말? 응. 예전에는 집에서 빈둥빈둥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이제는 우리 사장님이라고 농담도 하고. 부럽다. 너도 할 수 있어. 디자인 실력 늘면 프리랜서로도 일할 수 있고.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4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이었는데 미영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미영이가 커피를 내려드리면서 제게 소개했어요. 현주야, 이분은 근처 문화센터에서 디자인 강의하시는 김은정 선생님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영 씨 친구분이세요? 네, 이현주라고 해요. 김 선생님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디자인 쪽에 관심 있으세요? 미영 씨가 친구분이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미영이가 제 얘기를 했구나. 관심은 있는데. 아직 초보예요. 초보라니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세요? 패션 디자인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일러스트레이터 배우고 있어요. 오, 좋은 시작이네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디자인의 기본이거든요. 김 선생님의 반응이 생각보다 긍정적이어서 기뻤어요. 저희 문화센터에서도 성인 대상 디자인 수업을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경 와보세요. 정말요? 네, 특히 50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녀 독립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수업은 언제예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반도 있고요. 저녁반요? 네,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워킹맘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가슴이 뛰었어요. 화요일 저녁이라면 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재료비 포함해서요. 온라인 강의보다는 비싸지만 직접 배울 수 있다니. 생각해 보세요. 연락처 드릴게요. 김 선생님이 명함을 주셨어요. 명함을 받는데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이 가신 후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현주야, 기회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하고 싶긴 한데.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봐. 가족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쉽게 말하지만. 현주야, 솔직히 말할게. 너 지금까지 가족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어? 20년 동안 수연이 키우느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했잖아. 미영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 수연이도 대학생이고 너도 너만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정말 둘째를 낳는다면 또 20년을 기다려야 해. 그럼 너는 70살이 넘어서야 내 꿈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정말 그렇네. 미영아, 남편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면 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주야,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가 더 크더라. 미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용기가 났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해. 내일 당장 문화센터에 전화해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선생님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정말 해볼까?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역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늦었네. 어디 갔었어? 미영이 카페에 갔다 왔어. 아, 미영이. 카페 장사는 잘 되나? 응,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장사라는 게 남편의 말투에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역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평소처럼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문화센터 수업을 들어볼까요? 하지만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가족들 반응이 두려웠거든요. 금요일 아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어디 응급실? 성모병원. 나도 지금 가는 길이야. 당신도 빨리 와. 알았어. 지금 갈게. 급하게 회사에 조퇴 신청을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쓰러지신 것 같아. 심하게 쓰러지신 건 아니죠? 다행히 의식은 있으셔. 그런데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일주일 정도. 입원이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해서 혈압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이 계속 곁에 계셔야 해요. 보호자라? 결국 제가 해야 하는 일이겠죠. 시어머니를 병실로 옮긴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엄마 간병을 좀 부탁할게. 당연히 해야죠.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연차를 써야겠어요. 좀 부족하면 무급휴가라도. 고마워. 내가 밤에는 교대로 올게. 그날 밤부터 병원에서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밤늦게 와서 교대해 줄 예정이었지만 첫날 밤은 제가 혼자 지켰어요.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미안해. 내일 밤부터는 꼭 올게라는 문자만 받았거든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디자인 수업을 듣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아픈 상황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역시 타이밍이 안 좋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시고 둘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시어머니가 깨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정말 고생한다. 고맙다. 괜찮아요,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좀 나은 것 같아. 현주야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이 많지.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바로 이어진 말씀은 그런데 현주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더 생각이 나네. 둘째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그 이야기를
어머님,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아니야,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손자를 더 못 보면 어떡해. 어머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현주야, 내 말 좀 들어라.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아픈 중에도 둘째 이야기를 하시다니. 시어머니 간병을 시작한 지 사흘째였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어머님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이었어요. 수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복도에서 잠깐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는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금요일쯤 퇴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네. 고생 많아.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또요? 어제도 못 왔는데. 미안해.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내일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친구인 것 같았어요. 아, 정민아. 응, 어머니 간병 때문에 현주가 병원에 있어. 정민이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어요. 가끔 만나서 술 마시는 친구죠. 아니야, 나는 회사 때문에 못 가고 있어. 현주가 혼자 다 하고 있지.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사실 말이야. 요즘 현주랑 많이 어색해. 우리가 어색하다고?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귀가 기울여졌어요. 수연이 대학 간 후로 대화할 거리도 없고 20년 동안 현주는 오직 수연이 얘기만 했거든. 응, 맞아. 내가 뭘 얘기해도 결국엔 수연이는 어떻고 수연이가 뭐가 어떻고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그랬나요? 솔직히 말하면 현주가 나보다 수연이를 더 사랑한다고 느꼈어. 항상. 결혼 초기엔 우리 둘만의 시간도 있었는데 수연이 태어나고 나서는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같았어. 그런 마음이었구나. 특히 수연이 아플 때나 시험 기간엔 나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었지. 현주 눈엔 수연이만 보였으니까. 그렇다고 현주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한 거고. 그런데 가끔은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거든. 남편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참아온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둘째 얘기하실 때 솔직히 좀 기대됐어. 이번엔 나도 육아에 더 참여하고 현주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둘째를 원하는 진짜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지만 현주는 싫어하는 것 같고 요즘엔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남편이 제 온라인 강의를 눈치챘나 봐요. 정민아, 나는 정말 현주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화 통화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마음이었다니. 저는 그동안 남편이 육아에 무관심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남편을 밀어냈던 건 아닐까요? 모든 것을 혼자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서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어요. 현주야, 어디 갔었니?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요. 고맙다, 정말. 태준이는 언제 와? 오늘도 회사 일이 있으시대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태준이도 고생이 많지. 회사 일도 바쁘고. 네. 현주야, 그래서 더 생각나는 거야. 둘째 말이야. 또 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태준이가 어릴 때부터 형제가 없어서 외로워했거든. 나도 아들 하나만 낳고 더 못 낳은 게 미안했고, 어머님, 그래서 태준이가 결혼할 때부터 생각했어. 우리 손자들은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시어머니의 진심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현주야,
솔직히 말하면 태준이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 서운해한다고요? 응. 수연이만 챙기고 자기는 소외시킨다고. 물론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저녁 7시쯤 수연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우리 수연이. 바쁠 텐데 왔구나. 괜찮아요. 엄마도 고생 많으세요. 수연이와 함께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 엄마,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학교 생활 잘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야. 그때 수연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잠깐만요. 친구가 연락한 것 같아요. 수연이가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지영아. 응, 지금 병원이야. 지영이는 수연이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할머니가 입원하셔서. 응, 엄마가 간병하고 계셔. 그리고 이어진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보면 안쓰러워. 안쓰럽다고?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거든. 그런데 그게 엄마한테는 부담일 것 같아. 수연이가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워낙 완벽하게 다 해주셔서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 엄마는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시잖아. 그래서 나도 엄마 앞에서는 힘든 티를 못 냈어. 그랬다니. 고등학교 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엄마한테는 말 못했어.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엄마가 나 때문에 꿈도 포기하고 직장에서도 승진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연이가 그런 마음이었다니. 대학 와서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엄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물론 엄마를 사랑하고 고마워해. 하지만 가끔은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 응, 맞아. 엄마가 너무 나만 위해서 사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전화가 끝나고 수연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친구가 안부 물어봐서.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수연이에게는 부담이었다니.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응, 조금 피곤해서. 그럼 저는 이제 들어갈게요. 내일 수업이 있어서. 그래, 조심히 가. 수연이를 배웅하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은 20년 동안 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수연이는 제 완벽주의 때문에 부담스러워했고,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서러웠거든요. 20년 동안 제 꿈을 포기하고, 제 시간을 포기하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럼 내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건가? 밤 10시쯤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바빠서. 괜찮아요. 어머니는 어떠셔? 많이 좋아지셔서 내일 퇴원하실 수도 있어요. 다행이다. 정말 고생했어. 남편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했어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외로웠다고 했구나. 여보, 집에 가서 쉬어. 오늘 밤은 내가 있을게. 정말요? 응. 어머니도 내일 퇴원하시면 집에서 며칠 더 돌봐드려야 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가족들 각자가 다 나름의 서운함과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구나.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저만의 시간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노트북을 켜서 며칠 못 들었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볼까 했는데 왠지 집중이 안 됐어요. 수연이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수연이가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이 서랍에 있었어요. 펼쳐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수연이가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대학 입학 전에 쓴 글이었어요. 드디어 대학생이 된다. 설레기도 하지만 걱정도 된다.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하다. 엄마는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하셨다. 이제 엄마도 엄마만의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와도 더 가까워지셨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물이 났어요. 수연이도 우리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태어나신 지 이틀째였어요. 다행히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지만 며칠 더 집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족들이 각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제 서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토요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주말이라 집에 온 수연이까지. 현주야, 내가 아픈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거든.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새삼 느꼈어. 그래서 더더욱 생각나는 거야. 둘째 말이야. 정말 포기를 안 하시네. 현주야, 우리 이번 주에 산부인과에 한번 가보자. 어머님, 나이는 기다려주지 않아. 지금 아니면 정말 늦어.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현주야.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구나. 여보,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뭐야? 검사부터 받아보면 되잖아. 그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의견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연이 너는 몰라. 동생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괜찮아요. 혼자도 좋고요. 시어머니가 좀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돼. 그때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남편의 서운함, 수연이의 부담감.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결국 내가 뭘 해도 틀렸다는 얘기네. 어머님, 저는 정말 둘째를 원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주야, 왜 그렇게 완고하게 굴어? 완고하다고요? 그래, 아이 하나 더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아이 하나 더 낳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어머님, 저는 52살이에요. 52살이 뭐 어때? 요즘엔 더 늙은 나이에도 낳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경제야 어떻게든 되지. 현주 너도 직장 다니잖아.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현주야, 나도 엄마 말씀에 동의해. 당신도요? 응.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수연이 혼자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뭔가 허전해. 그리고 남편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 관계도 좀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새로워진다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걸로? 그때 2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에요.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수연이 하나 키우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현주야. 밤마다 깨서 수유하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리고 가고 학원 숙제 봐주고 그 모든 걸 혼자 다 했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도와줬잖아. 언제요? 회사 일 핑계 대면서 육아는 다 저한테 맡겨놓고. 현주야, 목소리 좀 낮춰. 왜 낮춰야 해요?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현주야, 진정해.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저를 위해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둘째 낳으라는 게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래, 아이가 많아야 나중에 든든하잖아. 든든한 건 어머님이시죠. 손자 더 보고 싶으시니까. 현주야.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럼 제가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해요? 뭘 참아? 우리가 너를 괴롭힌 적 있어? 괴롭힌 적이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시간도 포기하고. 그게 엄마의 역할 아니야? 엄마의 역할이라고? 그럼 저는 엄마이기 전에 이현주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수연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그만해요. 수연아? 엄마가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연이마저 저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나도 흥분할 만하잖아.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몸이 안 좋으셔요. 수연아, 엄마가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20년 동안 엄마가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현주야, 거기서 그만해. 왜 그만해요? 당신이 지금 하는 말들이 다 틀렸어. 틀렸다고? 뭐가 틀렸어요? 20년 동안 수연이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그럼 나는 뭐야? 당신은 항상 수연이만 생각했어.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취급했고.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일이었어. 수연이 아프면 나는 없는 사람이고, 수연이 시험이면 집 전체가 수연이 중심이고.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나도 관심받고 싶었어.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둘째를 원하는 거예요? 관심 받으려고? 그것도 있어. 이번엔 나도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 20년 전에는 왜 안 했어요? 그때는 내가 바빴고. 지금은 안 바쁘다는 거예요? 그때 수연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요. 둘 다.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 보기 싫어요. 수연아.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집에 오는 게 무서워요. 뭐라고? 왜 무서워?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는 게 싫어서요. 그리고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저도 힘들었어요. 내가 항상 제가 잘못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실망시킬까봐. 수연이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와서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엄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가슴에 칼이 꽂힌 것 같았어요. 수연아,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정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봐, 현주야. 내가 너무 오버해서 아이도 부담스러워 하잖아. 오버라고? 그러니까 둘째 낳아서 좀 더 여유 있게 키워봐. 이 상황에서도 둘째 얘기를? 어머님, 저는 절대 둘째 안 낳아요. 현주야, 안 낳아요. 절대로. 남편이 화를 냈어요. 현주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뭘 잘못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대들고. 대든다고요? 제 의견 말하는 게 대든다고요? 의견이 아니라 고집이야. 너무 완고해. 완고하다고.
또 그 말이네. 그때 수연이가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저는 기숙사에 있을게요. 수연아, 왜?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가족들이 좀 진정하실 때까지 기숙사에 있을게요. 수연아, 엄마, 저는 당분간 집에 안 올게요.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는 게 힘들어요. 엄마 때문이라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수연이가 나가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이제 됐어? 아이까지 나가버렸잖아.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가족들 마음도 생각 안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게 잘못이야. 남편도 고개를 저었어요. 현주야, 너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다고?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순종적이고 가족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순종적이라고? 순종적이어야 좋은 며느리고 좋은 아내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방에 들어갈게. 이런 분위기에서는 몸이 더 안 좋아져. 시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실에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현주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뭐가 이상해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차근차근 하고, 차근차근 대화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차근차근 대화했는데 제 얘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안 들어줬다고? 네, 안 들어줬어요. 현주야, 목소리 좀 낮춰. 또 목소리 낮추라고 하시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서재에 있을게. 당신 좀 진정하면 얘기하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결국 다 내가 잘못한 거네.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제가 문제라는 거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수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수연아, 엄마야. 어디야? 기숙사요. 갑자기 왜 나가? 엄마, 저는 당분간 집에 안 갈게요. 왜?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나까지 문제라는 거네. 엄마가 예민하다고? 네. 요즘 엄마가 너무 달라지셨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결국 다 제 탓이구나.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가족들을 힘들게 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 큰 싸움이 있은 지 2주가 지났어요.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수연이는 정말로 집에 오지 않았고 남편과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시어머니는 제게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저도 온라인 강의를 들을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뭔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목요일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현주야, 우리 좀 얘기하자. 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수연이도 집에 안 오고 엄마도 마음 아파하시고 그게 다 제 탓이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자. 제대로 된 대화라. 언제? 이번 주말. 수연이한테도 연락해서 와달라고 할게. 수연이가 올까요? 저 때문에 집에 오기 싫다고 했는데. 설득해 볼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흩어질 수는 없잖아. 토요일 오후 3시. 남편의 설득으로 수연이가 집에 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거실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다들 미안해. 아빠,
지난주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화해서 서로 상처만 줬던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주야, 내 마음부터 들어보고 싶어? 제 마음요? 응. 우리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와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니까. 현주야, 결혼하기 전에 저도 꿈이 있었어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연이를 낳고 나서는 그런 꿈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수연이 도시락 싸고 집안일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퇴근하면 또 수연이 챙기고. 엄마. 그런데 그게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불만은 없었어요. 수연이가 잘 크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으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군가 제게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안 그랬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고, 아이 돌보는 건 당연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저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우리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적 있었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 저는 어머님 눈에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 완벽하게 하고 손자 잘 키우고. 그래, 내가 정말 잘해줬지. 그런데 그 모든 게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 보이셨어요. 저도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인정받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게 뭔데, 엄마? 수연이가 물었어요. 디자인이야. 20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 아직도 그걸 하고 싶으세요? 응. 요즘 몰래 온라인 강의 듣고 있어.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몰래? 너희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들어줬겠어요? 나이도 들어서 무슨 공부야,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만 들었을 거리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서운하다고 했죠? 제가 수연이만 사랑한다고. 응, 저도 서운했어요. 육아는 다 저 혼자 하게 해놓고 수연이 아플 때마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며 도망가는 당신이.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밤마다 수연이 깨면 제가 일어났어요. 한 번도 당신 깨우지 않고 당신이 피곤할까 봐서. 현주야. 그런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미안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완벽해서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게 보여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저 때문에 꿈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걸 보면서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수연아, 너는 짐이 아니야.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대학 가면서 이제 엄마도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네. 그런데 할머니가 둘째 낳으라고 하시니까.
엄마가 또 20년을 희생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수연이가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마는 이미 충분히 희생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보구나. 어머님께서 나쁘신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은 내가 태준이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외아들로 키워서 외로웠을 테니까. 엄마,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엄마가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그래도 형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 더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저도 마음을 열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둘째를 낳고 싶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응. 52살이라는 나이도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워요. 무엇보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 대신에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노력할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현주야, 나도 노력할게. 뭘?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응원할게. 그리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 정말요? 정말이야. 20년 동안 혼자 다 하게 해서 미안했어. 수연이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주말에 집 올 때마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디자인 공부하시는 거 응원해요. 수연아,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너도 내 꿈을 쫓아봐. 내가 너무 전통적으로 생각했나 보구나. 어머님,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였는데 미안했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20년 만에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주고 그동안의 오해들도 풀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했었고, 수연이는 제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안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가족들이 절 당연하게 여긴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들 저 나름의 방식으로 감사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남편이 말했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서로의 꿈도 응원해주고. 좋아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문화센터 디자인 강의 한번 알아보세요. 온라인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가 디자인한 옷 저도 입어보고 싶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홀가분한 기분이 드는 게 언제였을까요? 여보, 그럼 내일부터 집안일 분담표 만들어 보자. 분담표요? 응. 나도 이제 집안일 제대로 배워야겠어. 시어머니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도와줄게. 현주 혼자 다 하게 하지 말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서툴게나마 밥을 짓고 수연이는 샐러드를 만들고 시어머니는 나물을 무치셨어요. 저는 메인 요리를 했지만 혼자 다 하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네. 그러게요, 엄마.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현주야, 문화센터 강의 정보 한번 알아봐. 등록비는 내가 낼게. 정말요? 당연하지. 20년 동안 혼자 가게 관리하게 해서 미안했어. 고마워요. 그리고 현주야. 네. 미안했어. 정말로. 나도 미안해요.
혼자 다 하려고 해서 수연이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좋다. 이제부터는 서로 속마음도 자주 얘기해요.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침실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 다른 상처와 오해를 안고 살았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진솔한 대화를 나눈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문화센터 디자인 강의실에 앉아서 제가 만든 작품을 다른 수강생들에게 발표하고 있어요. 이 원피스는 50대 여성들도 우아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 김은정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현주 씨, 정말 많이 늘었네요. 처음 오셨을 때랑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수강생들도 박수를 쳐주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현관문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요리하고 있나 봐요. 여보, 들어왔어? 응, 뭐해? 오늘 현주 발표 날이라고 해서 축하 저녁 준비했어. 부엌에 가보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제법 능숙하게 요리하고 있었어요. 우와, 진짜 많이 늘었네. 6개월 동안 매일 연습했거든. 어때, 발표 잘 됐어? 응, 생각보다 훨씬 잘 됐어. 다행이다. 우리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이 농담처럼 말하면서 웃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에요. 거실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제가 만든 스케치북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뭐 보세요? 현주가 그린 그림들. 정말 예쁘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쁜 옷들을. 나도 입어보고 싶다.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몸에 맞는 옷 한 벌 만들어 드릴까요? 정말? 네, 기대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 발표 날이죠?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선생님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수연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디자이너가 되셨다고. 아직 디자이너까지는. 아니에요. 벌써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엄마가 만든 옷 저도 입고 싶어요. 수연이 눈이 반짝였어요.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주야, 요즘 온라인 쇼핑몰은 어때? 남편이 물었어요. 한 달 전부터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거든요. 아직 많이 팔리지는 않지만 조금씩 주문이 들어와서 보람있어요. 그래도 시작이 좋네. 현주가 만든 옷들 정말 예쁘거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입어보시더니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응, 정말 편해. 나이 들면 예쁜 옷 입기가 어려운데 현주가 만든 옷은 우아하면서도 편하더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엄마,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관리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아빠가 많이 도와주셔. 내가 뭘 도와줘? 포장이랑 배송 준비할 때마다 도와주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 사업인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이제는 혼자 하지 않아요. 남편과 함께 하거든요. 여보, 고마워. 뭐가? 이렇게 응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정말? 정말이야. 예전에는 내가 늘 피곤해 보이고 뭔가 체념한 것 같았는데 요즘엔 눈이 살아있어. 그랬구나.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분 좋아 보여. 강에 갈 때 준비하는 모습 보면 정말 신나 보이거든. 맞아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기분이 좋아요. 밤에 수연이 방에 놀러 왔어요. 엄마, 진짜 많이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이요. 예전에는 늘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편해 보이세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집에 오는 게 즐거워요. 정말 다행이다. 엄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디자인 공부 시작할 때 무섭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52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그럼 어떻게 용기를 냈어요? 글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너희들이 응원해줘서.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이는 이미 충분히 용기 있어. 혼자 대학생활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엄마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수연이에게 그런 걸 보여줬구나.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어요. 공원을 산책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새로 찍을까? 가족 사진요? 응. 우리가 새로 시작한 기념으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예전 가족 사진들을 보면 다들 어색하게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사분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사진 찍으면서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진을 다 찍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너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현주 내 꿈을 응원할게. 고마워요. 그리고 현주야. 네.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더라. 며느리가 행복해야 가족이 다 행복한 거구나. 정말 많이 변하셨구나. 집에 도착해서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저녁에 거실에 모였어요. 엄마, 다음 주에 문화센터에서 작품 전시회 한다고 하셨죠? 응, 수강생들 작품 전시회. 우리 다 같이 가요. 엄마 작품 구경하러. 수연이가 말했어요. 정말 창피할 수도 있는데. 창피하긴요. 자랑스러운데. 남편도 말했어요. 나도 가고 싶어. 우리 사장님 작품 구경하러. 나도 갈 거야.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꿈만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6개월 전 그 큰 싸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가족들 눈치만 보며 제 마음을 숨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어색하게 지냈을 거고요. 때로는 폭풍이 지나가야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나 보다. 일주일 후 문화센터 전시회 날이었어요. 전시장에 제 작품들이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만들었구나. 가족들이 모두 와서 제 작품들을 구경했어요. 엄마, 이 원피스 정말 예쁘다. 이것 좀 봐. 우리 사장님 작품이야. 남편이 다른 관람객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시어머니도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우리 며느리 작품이에요. 정말 잘하죠?
어머, 며느리분이 디자이너세요? 6개월 전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니.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정말 뿌듯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현주야, 앞으로 더 큰 꿈도 꿔봐. 더 큰 꿈요? 응. 온라인 쇼핑몰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열어보는 거 어때? 그런 생각까지는. 왜 안 돼? 할 수 있어.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현주 옷 입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예쁘다고 하더라. 정말요? 정말이야. 나중에 매장 차리면 내가 첫 번째 단골 손님 할게. 다들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수연이가 제게 와서 안겼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연아. 엄마가 꿈을 찾으셔서 정말 기뻐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수연이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남편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좋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맞아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현주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한 거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생각했어요. 52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가족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20년 동안 엄마로만, 아내로만, 며느리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이현주로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노트북을 켜서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남몰래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더 즐거워요. 인생은 정말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52살,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중년 보내세요.